자, 2단원 5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국 조경사에서는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 자, 진나라가 이제 또 찢어졌어요. 이게 쫙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것저것 막 나뉘게 되는데 그 시대를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도 일종의 이 안에 분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쌤이 기억하는 게 맞나? 한나라가 삼국지 시대, 그러니까 한나라가 삼국지 시대고 한나라 깨지면서 위진남북조 시대. 이거 맞겠네요. 자, 삼국지 이렇게 됩니다. 자, 뭘 봐야 될까요? 중림칠연이라는 사람, 뭐 이건 뭐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 우리는 조경이니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왕이지라는 일종의 시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인이 난정서 만든 난정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당시 난정에서 즐겼던 유상곡수연이라는 풍류문화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상곡수연이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우리나라 입장에서 따졌을 때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거 뭐지? 여기인데 어, 갑자기 생각해. 포석정. 그래, 포석정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이제 흐르는 거에 따라서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거를 뭔가 특별하게 했는 건데, 더 자세한 거는 이 유튜브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곡 수연이 뭐냐? 이건 우리나라에서 재현한 건데, 자, 이거 일종의 유산곡 수연입니다. 이제 물이 흐르고 있고 여기에 꽃잎을 탁 올린 다음에 술잔을 탁 올렸어요. 꽃잎 위에 술잔을. 술잔만 바로 올리는 건 아니었군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이제 쭉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 이제 시도 한 수 짓고 막 이렇게 하는 문화가 이제 일종의 유산곡 수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 뭐 그런 그림이죠. 유산곡 수연. 자, 포석정이 대표적인 그런 그림이었고, 어, 이게 우리나라 포석정에서 갑자기 팍 생긴 게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도연명이라는 사람은 안빈낙도하는 전원생활이라는 걸 했고 자연미를 노래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귀거래사에서 이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귀거래사가 일종의 시인데 그 도연명이 만든 시예요. 시. 뭐 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쌤도 잘. 하여튼 귀거래사에서 안빈낙도, 그러니까 그 좀 너무 뭐라지, 승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 좀 사람도 없는 데서 혼자 살아도 괜찮다. 전원생활이 도시 바깥 지역에서 사는 삶이 전원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사는 삶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시 이제 저게 어느 정도 통일돼 가지고 수나라도 다시 통일됩니다. 수나라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도 다시 통일되는 거예요. 근데 수나라는 적용 문물이 지금 봤을 때 책에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당나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 항주, 장대, 당나라의 항주가 그 아까 전에 그 사가에서 항주가 나왔죠. 사가 정원에서. 자, 사가 정원, 사가 원림이 나왔고 한가 원림이 나왔었는데, 사가 원림은 양자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소주와 항주를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나라 시대에 나온 항주에는 이제 사가 원림들이 많은 거예요. 영성지가 많다. 그러니까 경치가 좋은 땅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이 이제 막 왔고, 시인 묵객, 뭐그 묵객은 딱히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놀러 잠깐 얹혀서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원림이 묘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말도 하고 시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림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시인들로 이제 이백두보, 왕육, 백거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특별하게 활동을 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백거이라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지은 설계에서 꾸민 원림 생활을 즐겼다라고 돼 있고, 백모란과 동파종화 같은 시는 원림 문화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기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백거이라는 사람이 이 두 개의 시를 지었는데, 이 시에 나온 그런 특별한 문구라든지 말들이 여러 중국의 여러 문화로, 조경 문화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낙양. 자, 이 시대에 이제 그 수도는 낙양이죠. 낙양 바깥쪽에 이덕규의 사람, 이덕규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평천산장이라는 게 있었고 종남산 기슭 그러니까 이거는 무역지 보면 좀 나오는데 하여튼 종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남산이라는 게 있고 왕유라는 사람이 망천별업이라는 특별한 산수환풍의 이제 정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림이 나오는 요게 중국에서 이걸 봐야겠죠. 평천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덕유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그런 이제 평천산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왕유가 소유했던 망천별업 망천별업은 지금 현재 실사가 없네요. 실제 사진은 없고 이렇게 산 속에 이제 저택이 지어졌었네요. 망천집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약간 느낌이 좀 들죠. 도교 느낌도 좀 나고 뭔가 신선히 살 것 같은 그런 이제 약간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산수화로 막 그린 것 같은 정원이 된 거예요. 자, 금원으로 뭐 이렇게 되는데 금원이 뭔지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금원을 한자어를 검색해 보니까 궁궐 안에 있는 동산을 이제 금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이 소유했던 게 되겠죠. 금원으로 장원궁원, 대명궁원 등이 이제 조형이 만들어졌다 이런 개념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펜이 어디 있노? 이건가? 장원궁원, 대명궁원 이렇게 있었다. 궁궐 안에 있던 겁니다. 궁궐 안에. 자, 한편 여산의 산기슭에 있던 화천궁은 현종이 양귀비를 총애해서 한층 화로워졌고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환락을 즐겼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락을 즐겼다 이 말은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그 정치를 돌보지 않고 완전 놀자판으로 술 처먹고 뭐 여자 불러가 계속 놀았다 이런 개념입니다. 양귀비에 대한 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양귀비란 여자가 되게 예뻤답니다. 근데 그 예쁘다는 기준이 현대식의 예쁨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양귀비 그림들을 보면 얼굴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하여튼 뭐 그림들이 좀 있죠. 오, 난 못생겼다고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하여튼 나 이런 그림 봤었거든요. 양귀비. 자, 양귀비가 실제로는 되게 예뻤답니다. 하여튼 자, 양귀비가 이제 중국에서 여자의 예쁨의 기준은 발이 작다는 뜻이에요. 발이. 그러니까 이 발이 작은 거는 막 220보다 작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120 막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발을 똥똥 싸매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 발들 보고 예쁘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발이 이제 되게 작고 그래서 이제 잘 웃지도 않고 얼굴은 예쁜데 막 이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양귀비가 웃을까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우연히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를 듣고 양귀비가 웃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비단을 사와가지고 그 양귀비 앞에서 계속 찢은 겁니다. 웃어라고. 완전 개또라이 아닙니까 이거. 자, 이런 이제 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화천궁이 그런 궁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귀비가 현종하고 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락을 즐겼다라는 그런 곳이 화천궁이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다음은 송시대입니다. 하여튼 뭐 당나라는 이렇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송나라인데 송나라가 되게 많이 발전했다라고 보십니다. 요 지나가는 화천궁인데 여기가 이제 양귀비가 있었다는 데겠죠. 자, 남방 그러니까 약간 송나라가 남송 북송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나중에 하여튼 그 중에서 남쪽에 좀 이제 따뜻한 지역이고 우리 집 고양이가 싸운다고 잠깐 멈췄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귀족들은 물론 일반 민가까지 이제 쭉 확대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여기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 개방적인 이런 게 좀 나타났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북송 그러니까 남성 북송 나뉜다고 했죠. 북송 말기에는
어떤 이격 북송말의 저수란 이격비의 이격비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낙양 명원기라는 게 있는데 동락원 고택 대 뭐야 대자사원 사자원이지 싶은데 이거 인터넷에 암만 찾아봐도 없네요. 그래서 그냥 뭐 대자사원이란 게 있구나 추측을 해봅니다. 쌤도 이런 거 처음 보네요. 하여튼 이따 치고 자 오시원 그리고 천왕원 화원 뭐 등등의 22개 이상의 명원이 소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양 명원기라는 것에 이제 낙양 명원기 치니까 막 중국어 나와가지고 쌤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자를 몰라가지고 하여튼 낙양 명원기니까 낙양에 있는 경치가 좋은 정원들을 이제 쭉 설명했는 거고 아마 방문록 같은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이혁비라는 사람이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거. 그 중에 20개의 명원을 소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양 명원기에 낙양에 있는 20개 정도의 명원이 소개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다 볼락하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림이 막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하여튼 계속 보면 저 북송의 송정 뭐 송호남성 동정호 남쪽 양자강 뭐 저쪽 하면서 말 되게 긴데 자 소상팔경도라는 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상팔경도 너무 기니까 북송의 동정호부터 시작해가지고 흐르는 양자강 중간 그리고 상강이 만나는 중강하고 상강 그러니까 강 두 개가 만나는 것 같아요. 쌤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 두 개가 만나는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예뻐서 아름다운 경치라서 팔경이라는 걸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팔경 소상 팔경도라고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쁘다 하는데 선생님은 이거 보고 예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집이 한 채 있네요. 집이 한 채. 여기도 집이 한 채 있고 집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림으로. 자, 1경부터 8경까지 그러니까 소상 8경이니까 말 그대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8 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8개. 8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개. 뭐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쭉 봤을 때 1경에는 산시청남이라고 해서 상간마을의 밝은 기운이 감도는 풍경.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잠에 들겠죠. 쌤 생각에는 뭔가 독특한 뭔가가 있는 것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뭔지 이제 확실하게 팍 집어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팔경이란 게 양자강이랑 그리고 양자강 하여튼 양자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강에 아름다운 경치를 그림으로 8개를 그린 것이다. 풍경, 팔경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8개의 그림입니다. 8개의 그림. 이게 소상팔경도가 되는 겁니다. 소상팔경도. 자, 원림 조경에 관심이 많았던 휘종이라는 사람은 이제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무슨 왕이냐? 송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송나라의 왕. 자, 이 사람이 산수화에 한참 푹 빠졌고 인공적인 황가원림인 간악 한가울림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수산의 인공적인 한가울림 만들었다. 이렇게 수산도 일종의 돌인 것 같고 간악이 뭔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림이 이제 딱 한 개 돼 있네요. 이게 이런 게 괴석이죠. 괴석. 중국에서는 괴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태호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태호석. 돌을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들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돌산상금, 석가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가울림 간악을 만들기 위해서 기이한 돌, 태호석을 수집해가지고 교량과 제방을 끊고 황제의 거성까지 배로 운반했다. 이 대단한 미친 짓이죠. 자, 이렇게 거슬러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화석강. 자, 돌을 화석 하여튼 돌을 들고 올라온 강이라고 해가지고 화석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돌을 들고 온 강이라고 해서 자, 북송의 주령계가 지은 애련설은 동양의 많은 시인들로부터 해자되어서 조경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애련설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쌤은 자 이런 시 전혀 볼 줄 모르니까 연꽃을 좋아하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애련설. 그러니까 애가 사랑한다 이런 뜻이고 연이 연꽃입니다. 설은 뭐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련설이 나왔기 때문에 애련설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연꽃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련설 이놈의 애련설 때문에 연꽃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연못을 만들어도 그렇게 연꽃을 많이 키우지 않았는데 이 주돈이란 사람 주련계가 주련입니다. 둘 다 같은 이름인 것 같은데 자, 주련이가 지은 이 애련설 때문에 동양의 많은 시인들이 이제 애련설을 자꾸 쓰게 되었고 그래서 조경 문화에 연꽃이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창랑정 소주에 있는 소주가 아까 사과원림이 많다고 했죠. 창랑정을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설명하고 있는데 원래는 5월의 강릉왕 그러니까 왕이죠. 그러니까 황가 원림하고 왕의 원림은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는 왕이 끝인데 중국은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그러니까 황제가 소유한 그 원림은 그러니까 정원은 황가 원림이 되는 거고 왕이 소유한 원림은 사가 원림이 됩니다. 개념의 차이 좀 구분이 되죠. 왕이 소유했냐, 황제가 소유했냐, 약간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하여튼 왕의 광릉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 소유하는 이제 개인적인 그거였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시간이 좀 흘러서 북송의 소순음이라는 사람이 이 광릉에 죽었겠죠. 나중에 물려받은 이거를 사들여 가지고 창랑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별장으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부사시사가 나오겠죠. 여기에 나온 창랑지수라는 표현에서 가져왔고 산수의 조화가 뛰어난 원림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색깔도 진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창랑정은 아주 유명한 정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졸정원도 나중에 나올 건데 중국의 4대 정원에 들어가는 게 창랑정이에요. 자, 4대 정원이 뭔지까지 잠깐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중국 4대 정원, 4대 금소도 있네요. 자, 중국을 대표하는 4대 정원, 그러니까 수저우 같은 게 있죠. 졸정원, 유원, 사자림, 청랑정. 자, 청랑정이 같은 걸 겁니다. 아마 여기에 해석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창랑정으로 우리는 교과서에 나온 용어인 창랑정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창랑정. 중국의 정원이다. 아주 중국의 유명한 수저우. 소주죠, 소주에. 네. 사과원림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는 항주하고 소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주에서 유명한 4대 정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쌤이 이제 중국의 4대 정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너무 이제 크게 본 거고 사과원림이 발달되어 있는 소주의 4대 정원 중에 하나가 창랑정이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시대에 나오게 될 졸정원, 유원, 사자림 여기에 세 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겁니다. 하여튼 이게 창랑정이고 창랑정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랑정 물이 많아요. 남쪽에 있는 그거다 보니까 물이 많습니다. 물이 대체로 물이 많은 게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주 사진도 몇 장이 쭉쭉 나오는데 창랑정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나중에 2학년 올라가면 중국어 쌤한테 나중에 한번 더 물어봐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문화까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자, 하여튼 이렇게 물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물을 중심으로 정원이 많이 꾸며진 게 창랑정의 아주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졸정원도 비슷하죠. 하여튼 근데 시대에 따라서 이제 요거 창랑정은 송시대고 졸정원은 명시대가 될 겁니다. 시대가 좀 다릅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나누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상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